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의 찬 박찬준 기자입니다. 축구 팬들에게는 정말 충격과 공포와도 같은 16일 오전이었습니다. 두 건의 큰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마 이게 수원 팬들 같은 경우에는 더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제가 재택근무해서 집에 있다가 부랴부랴 씻고 회사로 와서 지금 파트너 만 기자 없이 볼만찬 이적설 녹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 홍철의 울산행 이적설부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앞에부터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울산이 홍철 영입에 관심이 있고 홍철 측과 접촉한 것은 팩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황을 이해하려면 2018년 시즌 종료 후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 홍철 선수가 이제 수원과 재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철이 요구하는 연봉을 이제 수원이 맞춰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근으로 조건을 좀 넣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에 이게 좀 바이아웃 같아요. 홍철이 이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이아웃 금액을 50만 불 정도로 낮췄습니다. 지금 보도되고 있는 6, 7억 원 설이라는 게 바로 이 50만 불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당초에 홍철이 이제 진작부터 이제 해외 진출을 추진했었거든요. 이제 재계약 전후부터 중동,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고요. 사실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동 이적설이 돌았었는데 아마 이제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홍철보다는 다른 선수를 더 원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홍철 선수는 수원을 잔류하게 됐고요. 올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 여름이 이적료를 안기고 해외를 떠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였는데 일단 좀 재계약은 물 건너간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로 해외 이적이 좀 어려워지자 국내까지 좀 문을 넓혔습니다. 수원 입장에서는 바이아웃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는 구단이 나타나면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홍철이 시장에 나왔다는 걸 김도훈 감독이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홍철을 영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구단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완벽한 스쿼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유일한 약점이 왼쪽 풀백이에요. 데이비슨이 이제 지난 엄원상 선수와의 맞대결에서도 드러났듯이 빠른 선수에게 약점을 보였고요. 박주호는 이제 노장으로 전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몸 상태도 아직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동해안 더비에서 이제 서령우가 깜짝 활약했지만 완벽한 대안은 아니거든요. 홍철이 가장 이상적인 카드였습니다. 사실 울산이 과거에도 홍철을 노린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시장에 딱 나온 지금 우승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김도훈 감독이 홍철을 점찍고 구단에 이제 요청을 한 상황인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문제는 금액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홍철이 수원을 떠나려면 바이아웃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7억 원 선이죠. 여기에 홍철 연봉이 5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를 6개월로 계산을 하면은 울산이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8억 원에서 10억 원 선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물론 울산이 부자 구단이라고 하지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알려진 대로 울산이 이제 지난 이청용 영입으로 김광국 단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영원까지 끌어모았다. 이 정도로 예산을 탈탈 털었거든요. 연봉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적료로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울산 측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물론 우리가 관심은 있지만 영입 협상 중이다. 하지만 상황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포인트는 일단 이적 시장이 열리고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데 누군가 떠난다면 홍철 영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지금 스쿼드가 좀 크기 때문에 좀 일부 선수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임대로 보낼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데이비슨이 시장에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한때 미국 진출설이 돌았죠. 이동경도 현재 다시 이적을 추진 중인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좀 떠난다면 생각대로 정리가 된다면 홍철 영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미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수원 팬들이 굉장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원도 좀 입장이 곤란해진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보내기는 물론 바이아웃이 있긴 하지만 홍철 측을 설득할 가능성도 있고요. 울산도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굳이 무리하게 데이비슨, 박주호, 서령우, 정동윤 선수까지 있는 상황에서 아주 무리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적 시장이 열리는 걸 보고 울산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고 나서 이 건이 마무리되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볼만찬 기자들이 꾸준히 팔로우업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민재 선수 썰입니다. 전북이 김민재 임대 협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건 한 차례 좀 다룬 적이 있어요. 지난 방송에서 이제 김민재도 리턴을 고민했었다 이야기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면서 하지만 전북 오퍼는 없었다고 했었는데 당시까지는 이게 팩트였습니다. 김민재가 현재 에이전트가 없지만 함께하는 사람 입에서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좀 저희가 보니까 기류가 좀 바뀐 듯해요.
현재 전북이 리그 선두를 질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울산과 격차가 없거든요. 여기에 사실 전북이 가장 크게 기대를 걸었던 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었는데 아챔이 지금 현재 재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설령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북 입장에서는 초반에 깎아먹은 게 있어서 좀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리그 우승이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리그 우승이라도 차지해야 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전북 수뇌부 입장에서는 우승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분위기가 됐고요. 이 과정에서 김민재의 리턴이 좀 언급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전북 측은 저희가 문의를 해본 결과 부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오늘 김민재 측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선수한테 전달된 건 없는 걸로 보여요. 하지만 이제 구단 대 구단으로 이야기가 진행됐을 가능성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가 현재 에이전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달을 받을 방법은 없고 구단 측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베이징은 전달받기 힘들고 전북 같은 경우는 일단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얘기는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홍철권보다는 지금 조금 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일단 기사에도 나왔지만 전북이 원하는 전제 조건이 무상 임대거든요. 전북이 신영민도 데려왔고 외국인 선수 무사바로 선수 영입을 추진하면서 돈이 거의 없어요. 따라서 임대료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베이징 보안이 이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김민재의 의지인데요. 돈과 상황을 좀 봐야 합니다. 전북이 우여곡절 끝에 베이징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김민재와 이 잔여 연봉 협상을 해야 하는데 줄 수 있는 돈이 제한이 돼 있어요. 현재 김민재가 베이징에서 받는 돈을 생각하면 깎아도 너무 깎아야 되거든요. 김민재 선수는 한 300만 불 정도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깎아도 너무 깎아야 되고요. 또 김민재가 이제 포르투 이적설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유럽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인이 유럽에 가겠다고 전북과 또 6개월보다 더 짧은 단기 임대 계약을 하자고 주장하는 건 친정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희가 지금 전에 들었거든요.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건에서 보면 좀 걸려있는 게 사실이고요. 물론 중국 리그가 안 열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경기력 유지를 위해서 김민재도 전격적인 전북행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베이징과 협상이 잘 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제 조건은 무조건 베이징이 허락하느냐 여부거든요. 때문에 김민재의 전북 복귀설 역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두 건에 대해서 숨가쁘게 한번 썰을 풀어봤는데요. 이대로 끝나면 아쉬우니까 저희가 원래 어제 하려고 했던 떡밥 하나 더 풀고 가겠습니다. 이게 녹화라서 자꾸 좀 어긋나는 게 좀 있긴 한데 요거는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인천 팬들이 소리 지를 만한 이야기인데 인천이 시즌 아웃 된 케인대와 계약 해지에 극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이 뒷이야기는 제가 다음번 썰 때 자세하게 전해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채울 외국인 선수를 물색 중인데 K리그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던 외국인 선수가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좀 힌트를 더 드리면 돌파도 좋고 마무리도 좋은 선수인데요. 이 선수 오면은 인천 입장에서는 잔류를 위한 뭐 좋은 퍼즐을 마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볼만찬 이적설 저희가 긴급으로 준비했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